네,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키워드로 전국을 시원하게 풀어보는 김종래의 정치 내시경 시간입니다. 네, 김종래 충남대 초빙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키워드 이야기하기 전에요. 지난 26일이었습니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가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 이 이야기 먼저 하고 넘어가죠. 예, 내용을 한번 보면요. 호남이 변하고 있다. 패권에서 벗어나려 하는데 문제는 영남, 우리가 남이가에서 한 발짝도 못 벗어나는 구태. 진실한 사람 한마디에 온 영남이 박박거리고 있다. 은수저인 상도가 흑수저인 하도를 견인한다.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뭔가 의미하는 게 있죠. 네. 설명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이걸 읽으면서 안타까운 것은 그 김영삼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자녀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에게 주문한 유언이라고 할까 한 거는 화해와 통합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실상 상주 노릇을 한 김현철 씨는 그 장례식을 치른 날 이제 정치 같은 데는 관여하지 않고 아버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조용하게 살겠다는 것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머릿속에 기억 두면서 이걸 보니까 그 고 김영삼 대통령께서 작고하시고 발이나 장례를 치러드린 지가 아직 우리 속된 그 장례식 스케줄로 볼 때 49제도 지나지 않았고 100일 탈상도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그 상주였던 아드님이 이런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과연 저것이 정도이냐 또 아버지 유언은 제대로 잘 받들고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영남이 박박거리고 있다든지 여기서 은수저인 상도 여기는 경상북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흑수저인 하도 경상남도를 견인한다. 지금 영원한 간에도 갈등이고 세대 이렇고 있는데 여기서 또 경북은 어떻고 대구 경북은 어떻고 경남 어떻고 이런 발언을 일반인도 하기는 해서는 좀 곤란할 것 같은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그 고인이 그런 좀 아주 참 아득한 그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그 상주가 이런 발언을 이렇게 트위터라고 해서 올리는 게 과연 옳은 것인지 아버님의 유언을 오히려 그 상주가 훼손하는 건 아닌지 이것이 일반인들이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좀 자중자애해서 고인의 명예를 더 지키고 온 국민이 사랑하는 대통령으로 추모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할까요? 지금 이제 역시 화제는 야당 아닙니까? 지금 여당도 있습니다만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은 이제 길게는 대권, 짧게는 총선을 향해서 이제 서로 싸움을 하게 돼 있는데 이 싸움은 물론 새누리당하고도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과 문재인 대표 간에도 전선이 있고 안철수 의원과 새누리당과 전선이 있습니다만은 당장 급한 건 이 두 분 사이에서 누가 이기고 지느냐 아니면 지더라도 얼마나 지기고 이기더라도 얼마나 이기느냐에 따라서는 분당 책임과 대권 과도론과 여러 가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아하게 시작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제로섬 게임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모든 게임이라는 게 그러하지만 축구도 그렇고 탁구도 그렇고 럭비도 그렇고 당구도 그렇고 골프도 그렇습니다만은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약점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점을 통해서 보는 것도 하나의 관전법이지만 저분은 어떤 약점이 있구나라는 걸 통해서 보는 관전법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거죠. 그거는 그냥 얘기거리가 아니라 정치 현실의 반영이기도 하는 거고 정치를 보는 견해일 수도 있으니까요. 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 볼게요. 마이동풍 문제인데 마리성찬 안철수 이게 다 각기 약점인 거죠. 마이웨이 길 경직돼서 내 길을 간다. 뭐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내 길을 간다.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저께도 이 중진과 수도권 의원들이 대표적으로 유지하고 선대위는 조기 선대위는 받아들이니까 그런 탈당 안 한다면 받아들인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또 무조건 사퇴하라고 해서 그냥 자기 스케줄대로 가는 거죠. 불통이죠 일종의. 그런가 하면 안철수 대표 의원의 경우에는 이 말이 좀 많은 말이 성찬 말만 화려한 요즘은 오늘 조선일보에서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볼게요.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어저께 이제 안철수 의원이 신당의 정책 기조로서 70년대 운동권 70년대 산업화 80년대 운동권도 다 지났고 이제 30, 40대가 정치의 생산 주체가 되고 이렇게 한참 얘기를 했습니다. 합리적 개혁 노선도. 그런데 안 의원 뜬구름 잡는 말보다 현실성 있는 정책 내놔 이게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그 만 의원의 주장과 견해를 찬찬히 뜯어보면 이런 신당 비전은 웬만한 정치라면 누구든지 내놓을 수 있는 원론적 주장에 불과하다. 네. 정치에 입문한 지 3년간 가다듬었다는 새정치의 비전치고는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예컨대 무슨 선진화법이라든지 경제 관련 법이라든지 노동개혁법이라든지 테러방지법이라든지 더 나아가 북한인권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성 있는 얘기를 안 하고 뜬구름 듯이 말로만 하고 있다. 이거. 동아일보도 비슷한 사설이 있습니다. 어떻게가 없는 비전 제시다. 그렇죠. 네, 다음 문장 보시죠. 추상적이고 상식적인 내용만 나열하면 개인 이미지에 의존하는 정치를 계속하면 그 지지는 봄눈 녹독 사라질 것이다. 근데 사라질 때 봄눈 녹독 사라질지 그 이상 더 험악하게 사라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물거품처럼 하여튼 이 안철수 의원도 이렇게 말이 성찬 갖고 이제는 안 된다. 너무 더럽다. 이것도 또한 안철수스러운 거니까 이것도 강철수스러움으로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한번 키워드 볼게요. 불출마하는 친노 몰리는 올드보이예요. 우선 오늘 이 조선일보 한번 사설 또 한번 보시죠. 어제 문재인 대표는 그 안철수 의원이 신당기조 발표에 맞서서 외부 인사 신인 영입 1호로서 표창원 전 경찰대학 교수를 영입한 걸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설입니다. 새정치연합 윤재영의 1호가 고장 논문 표절한 싸움꾼인가. 표창원 전 교수는 그전에 국정원 댓글 삭발 때 김용판 전 경찰청장을 비판하고 권은희 의원, 지금은 의원입니다만 옹호했기 때문에 한참 논란이 있었는데 김용판 전 경찰청장은 무죄 판결을 받아서 지금 대구에서 출마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은희 의원은 또 지금도 국회에 돼 있고. 자, 이래서 지금 현재 기소까지 되어 있는 분인데 공격했던 분이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대법원에서. 그런 사건 이 예외. 표 전 교수는 1997년에 썼던 자신의 영국 대학 박사학위 논문이 2013년 표절 시에 비하자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다른 학자의 논문을 이용하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자꾸 늘어나자 그제야 표절임을 인정했다. 그는 그동안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호언했지만 이번에 확 태도를 바꿨다. 이렇게 해서라도 이런 분은 하여튼 영입 1호입니다. 자, 이제 아까 당시 키워드로 돌아가서 이러는데 정말 비주류 입장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도 개인적으로 좀 이상한 것은 이제 새정치연합에서는 이제 많이 물갈이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뭐 개혁 대상이라든가 뭐 여러분들을 그것 때문에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친노 쪽은 불출마 선언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없는지 모르겠어요. 친노 내부에서도 좀 웬만하면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선언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꿈쩍도 안 하는 보도까지 있는 걸 보면은 이분들이 우선 나는 불출마하겠다 해서 몇 명이고 한 다음에 그걸 토대로라도 물갈이를 하면 그래도 와닿을 텐데 친노는 가만히 있으면서 남 보고만 물갈이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형태든지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안철수 진영에서는 30, 40대가 정치의 주체라고 하는데 자꾸 몰려드는 분 보면 올드보이들 아닙니까? 뭐 현역 중에서 새정치연합에 있던 분들 중에서 오고 뭐 누구 오고 보는데 그분들은 뭐 30대 40대를 정치 주체로 삼을 생각이 전혀 없는 분들. 더 조금 있다가 보면 공천 탈락자까지 몰려들면은 여기는 일종의 난민 수용소가 될지 모르는 거죠. 그것도 또 약점이 될 것이다. 약점이 될 수가 있겠네요. 키워드로 다시 또 볼게요. 세 번째 보시죠. 보여주시죠. 중진 수도권 의원 신당파 견제. 문재인 대표의 새정치연합에서는 이제 드디어 비주류뿐만 아니라 중진들 그리고 수도권 의원들부터 이제 좀 이상하다 해서 점점 이완 조짐을 보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 막상 민심을 보니까 이게 큰일 났다는 걸 이제 정말로 이제 발등에 불이 돼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안철수 의원 쪽에서는 이제 신당파, 천정배, 무슨 박주선 뭐 이런 분들이 하는 신당에서 은근히 이제 호남에서 안철수 신당만 뜨면 곤란하니까 문재인 세력에 대해서는 반문재인이지만 여기서도 자기네들 입장이 있으니까 여기서 슬슬 견제구가 들어가는 거죠. 오늘 아침 조선일보 보시죠. 문 대표가 이제 결국 어저께 중진들이 내놓은 조기 선대위에 대해서 탈당 보장 안 한다는 보장 없고 저거 해서 결국은 사퇴하나 그래서 마이웨이가 가는데 간다고 전망되는데 오늘 이제 발표를 하겠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사수파도 있고
잔류 가능성이 높은 잔류 희망파 어떻게든지 잔류하고 싶은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관망파 보다가 이렇게 할 법. 왜냐면 지역구 사정이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탈당 임박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박영선 무슨 김한길 노웅래 원혜영 문희상 이종걸 민병두 이런 분들 다 보면은 이런 분들이 수도권이거나 중진들급들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진이나 또는 수도권 의원들도 그전처럼 일사불란하게 비주류와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도 이완 조짐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문재인 대표로서는 장점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약점이다 이거죠. 아까 말씀대로 안철수 당 쪽에서는 신당파들이 같이 하지 않고 자꾸 견제를 하고 있는 거 그것도 이제 약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또 한번 볼게요. 결국은 어떻게 결론 날 것 같으냐. 중도층 공략, 중도층. 각기 자기가 지지하는 세력은 있을 거 아닙니까? 야당에서 친노 세력이 있고 친노가 아니면서 야당했던 세력은 뭐 가령 예를 들면 두 사람이 이렇게 지지 세력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어디서 결판 나느냐. 중도층, 무당파층 여기를 얼마나 공략할 수 있느냐에서 우선 결판이 날 것 같고 더 중요한 건 호남 향후회입니다. 뭐 일설에 의하면은 전국에 한 5천여 개 조직이 있다고 그러던데 해외까지도 있고 이게 결집력이 굉장히 강한 호남 향후회는 사실은 의사소통이라든가 정책 의견이 굉장히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들이 문재인 대표를 지지한다든지 안철수 의원 쪽을 지지한다든지 아니면 알아서 한다든지 각기 아니면 기권을 한다든지 이분들이 향배에 따라서 사실은 문재인 안철수 제로서의 게임에 이 승부가 나는 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야당의 오랜 뿌리가 호남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말하자면 침묵적으로 결합했지만 정치적으로도 의미 있는 집단이 이 현남 향후회이기 때문에 여기와 중도층 공략에 따라서 양쪽의 승부가 나지 않을까. 여기서 물론 승부는 문재인 당을 안철수 당이 숫자적으로 이겨서 제1당이 제1야당이 된다는 것까지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교섭단체가 되더라도 캐스팅부터만 줄 수 있으면 안철수 당은 큰 성공을 하는 거고 문재인 당도 지더라도 지금보다 의석이 조금 줄어들면 되는데 호남에서 완패를 했다거나 수도권까지 떨어져나가고 하면은 그거는 숫자와 관련 없이 완패를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약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문재인 대표, 안철수 의원 누가 더 큰 지금 약점을 안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여기서 말하기가 좀 어려운데 각기 약점이라고 해야지. 그러나 개인적으로 택하라면 이건 뭐 시청자분들께서 오해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언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영입 1호로 아까 조선일보 사설처럼 표창원 교수가 그분이 난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보는 전에 유권자들이 어떤 생각할까. 심지어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하고 맞붙이려고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문재인 대표가 작지만 또 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언을 넓히고 커기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그러나 안철수 의원도 역시 그만한 약점이 있어. 조직화. 말 갖고 어떻게 조직화가 됩니까? 30, 40대가 영입이 된다든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거나 소신을 나게 해야지 이 눈치 저 눈치 봐가면서 말로만 하면서 정치하고 원론만 설명하고 있으면 그건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약점 쪽 얘기해 줬습니다만 그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또 돈을 내서 사무실도 하고 또 강한 발언도 하고 좀 과거와는 다르게 변화된 모습도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결국은 스타일이 문제다 이거죠. 콘텐츠의 부분이 아니다. 본질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비본질 부분은 달라지는 거 좋죠. 말도 딱딱하고 하는 거 돈도 자기가 낼 수 있으면 내고 좋은데 그것만으로서는 안 되는 것이다. 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이냐, 무엇을 추구하는 정당인 것이냐 이게 분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북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낡은 진보 청산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북핵도 중요하지만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건성건성 박수를 쳤다고 고무부를 처단하는 나라를 이렇게 침묵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낡은 진보 청산입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래 충남대 초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